김민재가 올 시즌 20경기 중 19경기를 선발 출전, 그것도 풀타임으로 대활약하고 있습니다. 나폴리가 엠폴리를 상대로 또 승리하면서 리그 10연승을 기록했는데 리그 14위 팀인 만큼 혹 이번 경기에는 김민재를 쉬게 해주려나 기대해 보았지만 김민재는 이번 14라운드 엠폴리와의 홈경기에서도 선발 출전으로 맹활약을 하면서 2대0 승리, 무실점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긴 기쁜데 월드컵을 2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끊임없는 부상 소식들로 각 국가들이 비상에 걸려있다 보니 현재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할 정도거든요. 김민재는 포지션상 경합도 많고 충돌도 많다 보니까 부상 위험이 도사릴 수밖에 없고, 특히 수비수로도 월드클래스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 경기 중에 공격하기 위해서든 커버하기 위해서든 질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근육에 과부하가 올 확률도 높고 햄스트링 부상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육 부상이 아니더라도 체력 저하로 인한 컨디션 문제도 생긴다면 이번 월드컵에서 누구보다 김민재를 믿고 있는 게 크다 보니 걱정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배부른 소리일까요? 반다이크는 2018-2019 시즌 전 경기 출전도 했고 그해 클럽 경기로만 50경기 출전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숨막히긴 하는데 월드클래스라면 감당해야 하는 몫인가 봅니다. 김민재는 최근 세리에A 최고의 수비수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버렸습니다. 이탈리아 투톤 메르카토 웹은 리그 13경기를 치른 지금 세리에A 최고의 수비수는 김민재다, 그는 괴물이라는 별명의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발롱도르 수상을 했던 칸나바로의 에이전트는 최근 인터뷰에서 김민재에 대해서 김민재는 쿨리발리가 나폴리 첫 번째 시즌에 보여줬던 모습보다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스피드가 인상적이고 상대 공격 전개를 차단하고 정면 승부를 펼치기에는 너무 강력하다라고 극찬했을 정도입니다. 다 좋은데 이제 손흥민의 예상치 못한 부상처럼 김민재가 부상당할까봐 걱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김민재는 엠폴리와의 경기에서 후반 69분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을 때 공중볼을 커버하면서 볼이 아웃이 된 후에 볼을 잡고 몸을 숙이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거 맞죠? 자, 우선 김민재는 이번 경기에서도 무사히 경기를 마쳤습니다. 팀은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리그 10연승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14경기까지 승점이 가장 높은 팀은 유럽 5대 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과 나폴리밖에 없습니다. 스파리테 감독이 리그 14위 팀을 상대하는데도 김민재를 출전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나폴리는 지난 시즌에도 리그 1위와 7점 차로 뒤지면서 리그 3위였는데 하필 이 엠폴리를 상대로 모두 패배를 하면서 승점 6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엠폴리는 지난 시즌도 중하위권 성적의 팀이었습니다. 엠폴리를 상대로 최근 전적 3패를 겪었다 보니 결코 방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김민재를 출전시킨 것입니다. 김민재의 존재감이 실로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부분은 보통은 최대한 주 포지션을 지켜주는데 김민재는 마치 B클럽 쇼케이스를 하듯이 좌우 센터백을 가리지 않고 대활약을 합니다. 주말 경기 아탈란타전에서는 우측으로 출전했는데 이번에는 좌측으로 출전했습니다. 아쉬운 건 흐비차가 요통으로 명단에서 제외가 되었고 은돔벨레가 선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나폴리는 경기를 완전 주도를 했지만 득점이 터지지 않으면서 경기가 안 풀렸습니다. 전반전에 70%가 넘는 점유율을 쓰면서도 슈팅이 4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엠폴리는 13경기 17실점으로 수비는 견고한 편이었습니다. 전반 17분에는 김민재 피지컬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 엠폴리가 수비 진영에서 2선으로 패스를 보내면서 김민재가 뺏으려고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엠폴리 선수가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가로막으려고 의도적으로 몸싸움을 걸면서 충돌을 했는데 김민재는 멀쩡하고 볼도 소유했고 오히려 엠폴리 선수는 충돌과 함께 자빠져 버렸습니다. 김민재의 수비를 보면 감탄이 나오는 게 마치 상대 선수와 육상 대결을 보듯이 흥미진진한 장면들이 꼭 나오게 됩니다. 어차피 100m 경기도 9초 안에 결정나잖아요. 김민재의 수비는 5초 안에 뭔가 결정나는 장면들이
달리 경기마다 몇 차례가 나오면서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전반 29분에는 키패스 한 번에 역습으로 뚫릴 뻔했는데 김민재가 뒤늦게 질주를 하면서 붙었는데 결국 김민재에게 잡혔고 공격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계진도 딱 한마디 하더군요. 네. 와, 빨라요. 네. 문제는 나폴리가 득점이 없었다는 것이고 후반 68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오시멘이 영리한 플레이로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멕시코 선수인 로사노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간신히 1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5분 후에는 엠폴리 선수가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우위도 점했고 후반 88분에 로사노가 개인기도 한번 부려주고 크로스를 올렸는데 그걸 퀄리티 높은 다이렉트 슈팅으로 골망을 가르면서 2대0으로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그 골의 주인공은 지엘린스키였습니다. 지엘린스키는 이 경기 쉬다가 65분에 은돈벨레와 교체로 출전했는데 참 절묘하게도 은돈벨레 교체 후 2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엠폴리는 결국 김민재 벽에 그대로 막힌 채 슈팅은 4번에 불과하면서 무득점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폴리는 14경기에서 그대로 10실점이 되면서 최소 실점 3위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나폴리의 10연승은 역대 3번째 달성이고 스파레테 감독은 세리에 역사상 최초로 2개의 클럽에서 10연승을 달성한 감독이 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럼에도 스파레테 감독은 카메라에 비춰질 때마다 표정 변화가 거의 없이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재미없는 사람. 김민재는 88%의 패스 성공률과 블록 1회, 클리어링 3회, 볼 리커버리 7회를 기록했는데 특히 패스 중에 장거리 패스가 12개 중에 10개나 성공시키는 정확도까지 알게 해줬습니다. 김민재는 평점 전문 사이트인 풋몹에서 한 골 1어시를 기록한 로사노 다음으로 평점이 높은 7.2점을 받았고 소파스코어에서는 7.3을 받았는데 요 부분이 살짝 논란이 있는 게 몇몇 매체에서는 김민재에게 6.5점에서 6.8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김민재 평점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 김민재가 이탈리아 수비의 원톱으로 인정받는 것 중 하나가 평점입니다. 현재 수비수 중 평점 1위거든요. 이탈리아 투토 메르카토에서 세리에의 최고 수비수 5명을 소개하면서 김민재가 평점 6.54로 1위였고 다음이 스몰링이었습니다. 김민재는 이제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합니다. 시즌 마치고 상을 휩쓸어야 하고 발롱도르 순위가 어디까지 갈지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나폴리는 승승장구와 다르게 구단 내에서는 다급해진 것이 김민재를 저평가한 700억 때문에 김민재를 갑자기 잃을 처지가 되자 바이아웃을 제거하려고 노력 중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B클럽들의 타겟이 되면서 700억은 껌값처럼 여겨지고 지금은 1000억 가치로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이미 메뉴가 눈독 들이고 있고 리버풀닷컴에서는 김민재를 보면 반다이크의 전성기를 떠오르게 한다. 리버풀은 김민재를 주시해야 한다 라면서 영입을 추천하기도 했고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김민재는 지난 여름 페네르바체에서 나폴리로 이적한 뒤 훌륭한 첫 시즌을 보내고 있다. 그의 강력한 경기력 덕분에 프리미어리그 팀들과 연결되고 있다고 주시했습니다. 김민재가 손흥민처럼 어리석은 의리만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손흥민 까는 거 아닙니다. 네. 겸손할 것 없이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 대우로 활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수가 월드컵에 출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네. 김민재가 만만치 않은 우디네세와의 홈 경기에서도 절대로 다치지 않고 올 시즌 클럽 경기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